저랑 인연이 되신 많은 분들이 사실 HLB 그룹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HLB 테라피스트 타이틀을 찍어 놓긴 했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왜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주를 보면 제가 차고 요새 근간에 느끼는 거는, 원래 HLB나 셀트리온이 뭐가 단점이었냐면, 시장이 폭락하거나 무너지면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공매도 전면 금지가 안 돼 있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었는데, 지금 작년 5월 달부터인가 공매도 부분 재개를 했죠. 그죠? 공매도 부분 재개를 하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글씨를 잘 보서 죄송해요. 마우스 써서 그래요. 여기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하필 셀트리온하고 HLB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시장만 안 좋으면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묻지마 공매도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HLB하고 셀트를 그렇게 괴롭혔었는데, 이 두 섹터 다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추세 전환 턴을 거의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많이 해놓고 상황이 좋아요. HLB의 나노코박스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뭐 판민진 총리가 나노젠 공장 방문해서 뭐 격려도 하고 뭐 언제 나오냐 다독거리기도 하고 이래서, 또 어제 HLB 글로벌 주가가 좋았고, 근데 백신에 대한 이슈는 있는 게 좋아요. 지금 백신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그죠? 나노코박스 지금 나온다고 그래서 물론 그 이슈로 또 띄우려면 띄워요. 세력들은 그런 거야. 뉴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기 시청자분님들이나 제가 생각해도 지금 백신 나와야 그게 뭔 주가 영향이 있겠어, 그죠? HLB 글로벌이 그걸로 올라갈 거는 다 올라갔어요. 지금 HLB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나노코박스가 아니라, 제가 알려드렸죠. 리보세라즘이죠. 근데 이 리보세라즘 행보가 지금 너무 좋잖아. 솔직히 좋아요. 정말 좋고, 이제 9월 달에 촉각이 있는데, 9월 달에 그 뉴스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전자에 앞서서 눌림목을 준다던가 누군가는 매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력인데 9월 달에 무조건 리보세라즘이 성공하고 좋을 것 같아. 지금 탑라인 지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저 탑라인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 지표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세력이라면 개인들 괴롭힐 만큼 괴롭히면서 내가 물량을 매집하겠죠. 아,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공매도도 쉽게 공매도를 못 치죠. 아, 어떻게 공매도를 쳐? 그러다가 대형 호재 나오면 공매도 끝나요. 그러니까 공매도까지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오늘 많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체크는 못 해봤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원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원체 괴롭혀요. 공매도 세력들이. 야, 역시나 뭐 한 10% 나왔죠. 10%. 그죠? 가능할까요? 어쨌거나 10% 가까이 나왔습니다. 시장 안 좋자마자 바로 나왔죠. 공매도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왔고, 저런 공매도 나온 거에 관해서 공매도 세력들도 뭔가를 뭐 승부를 보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약발주가 무너지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HLB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금방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5개월선이란 친구, 즉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돌아나갈 때 있죠.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돼요. 여기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건데, HLB도 여기는 잘 지켜줬죠. 우리가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지신 종목 있으면 여기를 깨지 않았나 깼나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안 깨고 있었고, 역시 이번 달도 올 수는 있어야까지. 공매도 세력들에 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저 공매도 지표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이용해서 개인들을 떨어뜨릴 수 있고 겁도 주고 있고 그래요. 회사를 믿고 가는 거고, 주가가 그렇게 리보세라즘 이슈가 없을 때도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엄연히 20선이 올려놨어요. 다음 주부터 깨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웬만하면 좀 20선을 올려놔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5선 맞고 떨어진다고 했죠. 제가 여기 이상한 건데 저거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5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20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살짝 밀릴 수 있어도 금요일 종가상 완벽하게 장만 해놓으면 지금부터는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는 거고, 우상향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정상적으로 주식이 가는 길이에요. 특히나 우상향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있었고 급등했다가 눌러주고 또 가는 거죠. 그냥 이런 시장하고 상관없이 다른 종목들도 이런 길을 걷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에서도 전혀 깨지 않지,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데 또 한 번 올 수 있어요. 또 한 번 왔다 찍고 나가면 당연히 웨스트 타임이 되겠죠. 스윙을 하든 단기를 하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든 이런 자리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맞아요. HLB 생명학 볼까요? 공매도 얼마나 나왔나 했지. 11%. 아주 그냥 코스닥 150에다 대고 그냥 또 공매도를 했구나, 그죠? 자, 어쨌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알려드렸죠. 수급 매매 본다고 막 이런 거 수급 매매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건 수급 매매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어쨌건 금방 알려드린 HLB 생명과학도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보이시죠? 여기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깨도 여기 와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리보세라립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때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리보세라립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제가 회사 담당자가 아니거나 제가 회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거기 뭐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건 지표죠. 전저점과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리보세라립의 이슈는 살아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한 번에 왔다 갈 수 있어요. 왔다 갈 수 있고, 단지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20주선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날 만약에 블랙 문데이가 와서 살짝 꼬리 달고 밀릴 수 있지만 다시 돌려놓게 되면 역시나 추세 전환 턴은 돼 있는 거고, 일봉에서도 깨지 않을 자리 완벽히 안 깨고 있죠. 정확히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곡점 자리가 다시 와가지고 돌아나가면 뭐 단기라든 스윙을 하든 꾸준히 모아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역시나 좋은 이런 그 차트가 된다. 당연히 지금 그냥 정상적이 겪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엉뚱하게 막 급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급등했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자,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HLB 제약을 보면, 자, 보면 가장 정상적인 길을 걷고 있어요. 월봉에서도 전혀 깨지 않는데 5에서는 깨지 않고 있는데 이 친구는 단지 갇혔죠. 어디서 갇혔냐면 항상 월봉 5개월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20개월선이 지지선이 돼요.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시장이 다시 무너져서 HLB나 이런 친구들은 올라가는데 얘가 무너져서 20개월선이 5개월선이 왔다. 깨지 않으면 매수. 이 자리는 어디가 되냐면 주봉에서는 20선이 돼요. 그러니까 HLB나 HLB생명은 저기를 깼지만 오늘 금요일 종가상도 HLB 제약은 깨놓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도 20선만 안 깨면 돼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추세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는 그냥 매수면서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20에서 안 깰 때 사든가 전저점에 사든가 시장 상황 잘 보고 판단해 사시면 돼요. 근간에 가장 안 밀리는 게 HLB 테라피틱스예요. 아주 이뻐 죽겠어요, 이 친구. 잘 지켜주고 있고 시장 무너지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갈 길 꿋꿋이 잘 가고,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241선만 깨지 않으면 HLB 테라피틱스가 그럭저럭 추세를 잘 유지할 거라고 그랬죠. 물론 이 친구는 밀릴 거를 대비해서 요렇게 요 공간에서 모아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금방 알려드렸듯이 똑같은 HLB 제약하고 5개월 선과 21선 사이가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돼요. 이 공간에서 모아나가면 좋아요.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추세가 이쁘고 잘 살아나 있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주선 위에서 끝난 데다가 5주선도 지켜줬어요. 가장 깔끔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게 지금 HLB 테라피틱스예요. 자, 일봉에서도 당연히 추세가 우상향인데 그립 타고 또 한 봉에 사지 말고 분할로 꾸준히 모아놔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좀 제가 희망을 하나 걸면 어떤 거냐면, 사실 코로나 때가 여기에요. 코로나 전이 여기고 이 정도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뭐 희망을 주려나 그런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 친구가 만약에 20개월선을 돌파했다. 코로나 때가 여기인데 그러니까 해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코로나 때가 여기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월선을 뚫어주고 안착하면 이 공간은 그냥 뚫고 가요. 제 생각으로 어디까지 가냐? 그 다음 저항선이 금방 알려드린 대로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친구의 마진율이 얼마냐면, 이거 어디까지다 제 생각이에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주식은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올해도 아니야 14, 5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주식은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만약에 20개월선을 돌파했다. 그 다음부터 안착해 주잖아요. 그러면 23,000~24,000원까지 실질적으로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저 자리만 가도 지금 가격에 주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5~60% 나오죠, 수익률이. 수익률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목표가는. 그래서 물론 이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그런 시간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맞춰? 타임머신 타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마 목표가는 23,000~24,0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단지 요새 많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급락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식은 누구도 함부로 예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분할로 잘 모아 나가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 게, 제가 HLB 테라피틱스라고 했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포인트가 400필 때도 여기인데 이만큼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HLB 테라피틱스가 제일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도 너무 심한 과매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에서 유일하게 지표로 하나 삼는 게 이건데 돌아섰네. 그죠? 자, HLB 글로벌은 주가는 싸다고 그랬죠. 굉장히 싼 거예요. 비싸다. 그죠? 비싸다. 싸다. 그죠? 대신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왼쪽 산, 오른쪽 산.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라고 그랬죠. 오른쪽 산이긴 한데 이 정도면 집에 좀 편안하게 오지 않았나. 항상 산을 가면 우리가 그런 거죠. 제가 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주식이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라고 보면 이게 등산이죠. 그죠? 집에서 푹 쉬었다가 올라가고 정상 찍고 여기서 김밥 먹고 카메라 사진 찍고 그죠? 뭐 기념 촬영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올려하고 내려오죠. 당연히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산도 이렇게 내려오죠. 똑같죠 이거? 그러면 이 정도는 다시 집에 온 거죠. 좀 쉬어야지. 쉬면 어떻게 되겠어? 금방 못 올라가죠. 체력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 체력이 회복이 돼야 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주식에서 용어는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제가 생각하는 HLB 글로벌은 물론 어제 나노코박스 이슈로 뜨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기간 조정은 올 수 있겠구나.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그냥 막 반등할 수 있어요. 막 올라갈 수 있지. 그걸 모르니까 대신에 기간 조정이 올 수 있다. 옆으로 좀 쉴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가격은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는 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 그러니까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데 조금 다행인 거는 5주선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5주선과 20주선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펼칠 거예요. 되도록이면 5선 근처 사야 되겠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월봉과 주봉에서 저러한 판단과 해석이 끝났다면 나머지는 일봉에서 타임만 잡으면 돼요. 자, 등산을 산에 갔어요. 여기서 기념 사진 찍고 김밥 먹고 촬영하고 놀았어. 그 다음에 집으로 왔죠. 하산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좀 쉬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있는 앞산 정도는 좀 잠깐 갔다 오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앞산 갔다가 잠깐 또 집에 왔죠. 요 정도로 워밍업 하고 있죠, 지금. 워밍업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는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에서 제가 모아나가라고 그랬죠. 집에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잘 모아나가면 이 친구는 앞으로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나노코박스 백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그걸로 안 올라가요. 그걸 올라가면 또 그걸 올리면 그만인 거고 뉴스는 참고사항이고 누군가 그 뉴스를 올리면 그뿐인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나노코박스로 올라갔나 보네.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뚫어줄 자리만 뚫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HLB 글로벌의 주가는 최소한 지금 좀 싼 것 같다. 라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 이 세력분들의 힘에 의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산 가격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HLB만 너무 찍는다고 오락하시는 분인데 저는 사실은 제 영상 모토가 처음에 HLB였는데 지금은 어차피 전 섹터를 다 봐요. 제가 너무 HLB만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죠. HLB 그룹주들도 저한테는 그냥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항상 분산 분할이기 때문에 물론 제약주가 그런 게 있어요. 바이오주가 승부를 내면 빨리 내요. 빨리 내고 크게 내. 막 10배, 20배 이거든요. 물론 HLB가 그런 희망은 좀 있어요. 리보세라립 때문에. 제가 리보세라립에 반해가지고 HLB 그룹주들을 찍은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로터스는 되도록이면 우리 멤버님들 제가 하지 말라고 알려드렸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이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물론 매일 찍으니까 제가 알려는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지표는 5개월선 깨는 순간 더 밀려요. 무조건 쭉 밀리는 거예요. 그죠? 쭉 밀리는 거고. 주봉에서는 20선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방으로 또 열려 있어요. 20선 깼죠? 오늘 돌파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밀릴 수 있어요. 더 올라갈지도 할지 몰라요. 시간에 조금 올라갔더라 이런 신경 쓰지 마요. 무조건 다음 주에도 20선이 못 올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고 앞전에 내가 세력이라면 시청자분들하고 우리가 세력이야. 우리가 세력이고 만약에 꼭 주식이 세력 때문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세력이야. 저라면 여기서 다 정리했을 거예요. 다 정리했을 거예요. 여기서 다 설거지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 얘기예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제가 노터스를 가지신 분한테 절대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라면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거고 아마 세력분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생각이니까 지금은 노터스는 아예 기억에 지워버려. 언제부터 제가 기억에 지워버리냐면 저는 이 친구가 여기서 날아가는 순간부터 기억에 지우라고 그랬어요. 아예. 잠깐 무너졌다 올라가 이런 것만 아까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잘못 물리면 두 번째 또 들어가요. 사람 습성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종목 들어갔다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어. 그러면 순간 그 종목이 떨어질 때 또 사게 돼요. 왜? 앞전에 수익이 난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살 때는 우리가 주식을 두 번째 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첫 번째 수익을 냈어. 그죠? 근데 매도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또 사고 싶죠. 두 번째 또 살 때는 이 친구를 얘 앞에서 수익 낸 걸 잊어버리고 이 A라는 종목을 지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잘 봐야 돼요. 다시. 그럼 안 사게 돼요. 근데 앞에 산 기억이 내 뇌 속에
앞에 수익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익 날 것 같아 들어갔다가 꼭 물리죠. 그래서 팔았다 산 종목 사면은 예전에 수익까지 토해내고 다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번 매도한 종목은 웬만하면 두 번 다시 사지 마요. 한번 단타가 됐든 단기가 됐든 스윙이 됐든 한번 매도를 딱 했잖아요. 그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딱 매도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종목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요. 처음 보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위치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을 다시 봤을 때, 다시 침착하게 봤을 때 내가 얘를 처음 봤어. 그럼 저기가 예전에 목표가였는데 내가 얘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반드시 매도한 종목은 두 번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번 들어가려면 정확히 기준선을 갖고 바로 손절해야 돼요. 자, TSNX제는 HLB 그룹 쪽이기 때문에 자꾸 보긴 하는데 어차피 월봉에서도 추세가 다 깨져 있고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를 못하는 데다가 앞전에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죠.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TSNX제는 지금부터는 관심권에 두시면 안 돼요. 무조건 관망이에요. 관망하고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올 때까지 내비둡니다. 예전에 제가 HLB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요새는 HLB 그룹주를 보면서 꼭 셀트리온을 꼭 같이 봐요. 같이 보는데 셀트리온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어김없이 공모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8%대. 착해졌네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타겟이죠. 아주 얘네들. 10%대. 그렇지. 자, 근데 이쁜 건 뭐냐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을 다 해놨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잠깐 셀트리온 제약 공모도도 잠깐 볼게요. 아이, 이게 지금 얼마 1000%도 많이 나오지 않죠. 어쨌거나 자, 셀트리온은 참 이쁘게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 조정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월봉에서 꽤 오랫동안 옆으로 행보하다가 뚫어줘야 될 5개월선을 정확히 뚫었어요. 추세가 전환이 된 거예요. 저번 달에 추세 전환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착 무조건 해야 돼요. 맥심으로 밀렸을 때도 전환과 턴으로는 꺾인 부분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한 주간 조정이 들어온다면 20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셀트리온 갖다 내가 그냥 단기 스윙 이런 거 하겠다면 무조건 5주선과 20주선까지 떨어지는 음봉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래야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그 자리가 21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일선인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 매수하고 빠르게 대응해도 5일선이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위층과 유일하게 셀트리온 그룹 중에 추세를 못 틀어놨는데 아직 못 들어왔어요. 5개선도 못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정도면 바닥권 같으니까 이 저점 기준으로 72,300원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벽히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동안 셀트리온 잠깐 보면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과연 언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을까? 우리가 추세 전환 턴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언제 해놓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기서 했어요. 자, 저번 달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했을 때 뭐가 좋냐면 컨트롤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거? 요렇게 5주선 돌파 안착을 해놓는 이 순간 이 5개월선 이 순간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쫙 올라가죠. 물론 지금 이렇게 쫙 올라갈지 않을지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추세 전환과 턴이 됐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든 셀트리온이 됐든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전부 다 차트가 이쁘고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삼성전자가 5개선 따라 내려오고 있죠. 지금 5개월선이 따라 내려오고 옆으로 가고 지금 캔들이 5개월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삼성전자도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V자 반등기보다는 몇 개월간 또 행보하겠구나. 이런 계획을 잡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셀트리온도 당연히 엄청나게 행보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에서 7개월. 7개월을 행보하고 드디어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준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V자 반등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5개월, 6개월, 7개월간 옆으로 올 1년 내내 하반기 내는 옆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지금 막 주식을 산다거나 막 싹 몰빵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분할로 저점마다 착 모아 나가면 내년 내후년까지 시장이 이렇게 했냐고 그죠? 그때 내년 내후년에 웃는 사람은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바닥에서 쭉 모아 나가시는 분들이 내년 내후년도 웃겠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 평소에 주식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고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HLB 그룹주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